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잠수함인가요? 네,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규모의 오하이오급 핵탄두 탑재 전략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6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오는 잠수함은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으로 일명 부머라고 불립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요, 핵탄두로 무장된 잠수함의 기항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략 핵잠수함 파견 계획은요,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이 6월 16일에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 특수작전을 진행한 지 약 2주 만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번에 최대 규모의 전략 핵잠수함을 파견하는 데는 우선 지난 수년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덜컹거리게 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리아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략 핵 잠수함이 뭔가요?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을 우리가 전략 핵 잠수함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전 세계 5개국이 전략 핵 잠수함을 운영하죠.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렇게. 그렇다면 이 전략 핵 잠수함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무기는 인류가 만들어낸 진짜 최악의 그런 무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전략 핵무기는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의 이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그냥 한순간에 전멸해 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전략 핵무기의 투발 수단으로는요, 전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리고 전략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략 핵무기의 3대 축으로 보통 이제 트라이어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진 나라는 전 세계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뿐이죠. 그런데 이 트라이어드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바로 전략 핵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전략 핵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의 특성상 다른 투발 수단에 비해 사전에 탐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한 미사일 발사 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서 대응하기도 엄청나게 어렵죠. 그리고 항구를 출항한 전략 핵 잠수함은요, 적의 핵 공격에도 생존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복 공격도 가능하죠. 이러한 점 때문에 상대방의 선제 핵 공격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서냉전의 시대가 시작되자 미국과 소련은 새로운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탄도미사일은 발사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인화성이 높은 액체 추진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1952년 소련 해군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줄루급 잠수함을 취역시키죠. 한편 미 해군은요, 1955년 핵탄두를 탑재한 레귤러스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 배치합니다. 하지만 레귤러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수면 위로 부상해야 돼요. 은밀성이 핵심인 잠수함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결국 미 해군은 1960년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는 폴라리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1959년 건조 중이던 스킵잭급 공격용 핵잠수함을 개조하죠. 그래서 폴라리스를 탑재한 미 해군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조지 워싱턴호를 취역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호는요, 임시 방편으로 건조된 전략 핵잠수함이었지만 당시 소련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600킬로톤 핵탄두를 장착한 16기의 폴라리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20킬로톤짜리죠. 그리고 소련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과는 달리 수면 아래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소련 해군의 당시 그 탄도미사일은요, 보통 이제 잠수함에 이게 사령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셰일. 거기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요거 발사하려면 물 밖으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얘네는 수면 아래에서 발사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호의 성능에 만족한 미 해군은 1960년에서 66년 사이에 무려 40여 척의 전략 핵잠수함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에 탑재된 폴라리스하고 포세이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요, 1000에서 5000km 내외 한정된 사정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과 인접한 해역에서 발사해야만 했죠.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선제 핵공격 위험성이 높아지고 소련 해군의 공격용 핵잠수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은 생존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미 해군은요, 기존의 SLBM인 포세이돈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최초의 개량형 포세이돈으로 명명했었어요. 이후 미 국방부가 사정거리를 더 늘릴 것을 추가 주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량형 포세이돈은 아예 이름을 트라이던트 1으로 바꾸죠. 그리고 추가 사거리 연장형은 트라이던트 2로 명명되어서 개발이 진행됩니다. 동시에 트라이던트 SLBM을 운용할 신형 전략 핵잠수함의 건조 계획도 수립합니다. 1974년 회계연도에 1번함 건조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이게 어디하고 했냐면 GDEB, 즉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 사업부하고 건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조가 시작된 신형 핵잠수함이 바로 오하이오급입니다. 이 오하이오급은 총 24척 건조가 계획되었지만 최종 건조된 것은 18척이었죠. 1981년 1번 함이 취역했고요. 90년대 기준으로 척당 건조 비용은 무려 2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81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건조가 됩니다. 이 오하이오급 잠수함은요, 전략 핵잠수함 가운데 가장 많은 함정이 현역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오하이오급인 USS 루이지애나가 취역한 것이 1997년이고요. 그런데 1994년 9월 클린턴 행정부는요, 전략 핵잠수함 전력을 14척으로 조정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2002년 말부터 오하이오급 1에서 4번 함을 특수전 지원 및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이 4척은 2008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작전 준비가 완료됩니다. 잠수함 영화 중에서 최고 걸작 꼽으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크림슨 타이드를 꼽으실 거예요. 이 1995년에 개봉된 이 영화 크림슨 타이드에서 영화 속의 배경으로 등장한 잠수함이 바로 이 오하이오급이죠. 또한 러시아의 타이푼급 잠수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잠수함이었습니다. 지금도 미 해군이 운영 중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은요, 오늘날 전략 핵잠수함을 대표하는 함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하이오급의 선체 특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 스펙부터 말씀드릴게요. 배수량은요, 수상이 16,500톤, 수중이 18,500톤이에요. 길이는 170m고요. 폭이 13m, 추진 시스템은 260메가와트급 S8G 원자료 1기에다가 6만 마력의 힘을 내는 증기터빈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수상에서 12노트, 수중에서는 20노트인데요. 이건 공식적인 숫자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수중에서 25노트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최고 자망 심도는 240m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하이오급은요, 물고기 모양의 선체를 하고 있어요. 동급의 건조 당시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생존성이었기 때문에 수중 항해 소음을 억제하면서도 고속 항해가 가능한 그런 선체 형상을 추구했죠. 또한 이전의 전략 핵잠들이 16개의 SLBM을 탑재한 데 비해서 24기를 탑재하면서 선체 길이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체는 HY80강이 사용되는데요. 이 강제는 부식의 저항성을 갖는 고강도 강제입니다. 잠수함 제조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블록 모듈 방식으로 건조를 해서 이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압력 선체는요, 무장 장비 그리고 승조원들을 위한 충분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크림슨 타이드 보시면 이 주인공 덴젤 워싱턴이 이 안에서 조깅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사령탑 구조물을 배치했고요. 러시아의 타이푼급이나 보레이급보다는 작지만 더 많은 SLBM을 탑재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오하이오급은요, 해상 작전 기간을 늘리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의 대형 보급용 해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의 반출입, 보급 물자의 반입 등을 원활하게 하고 있죠. 오하이오급은 취역 기간 중 3분의 2의 시간을 해상에서 작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회 작전 기간은 70일이고요. 이를 위해 승조원을 2개조로 편성해서요, 각각 골드와 블루 팀으로 부르면서 교대로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년간 진행하는 오버홀이라고 하는 대규모 수리도요, 9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잠수함이니까 소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소나는 함수에 AN/BQQ-10 수동 소나, 그 다음에 TB29AA 소나, 그 다음에 BQR19 능동 항법 소나, 그리고 BQR13 능동 소나, 그리고 BQR15 빙하 소나 등등등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잠수함 설명드릴 때마다 소나가 제일 복잡해요. 듣기 싫고. 그런데 이 오하이오급의 소나는요, 전반적으로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공격 잠수함에 비하면 단순한 소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전략 핵잠수함의 목표가 뭡니까? 적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들키지 않고 침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략 미사일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원잠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한 소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략 핵잠수함들은요, 원거리 통신을 위한 초장파 VLF 통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쟁 지부의 지휘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VLF 통신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잠수함은 수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해요. 거기서 이제 와이어 해가지고 위로 띄우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잠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극초장파 통신이 이용이 되는데, 요즘에 이걸 좀 안 쓴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VLF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현재는 이 ELF를 잘 안 쓴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하이오급의 무장 체계는 따로 있을까요? 네, 주 무장은 당연히 SLBM입니다. 최초 건조 시에는 트라이던트 1을 탑재했었지만 현재는 모두 트라이던트 2를 탑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4개를 탑재하고 있고요. 각 미사일은 8개에서 12개의 다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탄두는 W88 또는 W76 열 핵탄두죠. 이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초기형인 트라이던트 1은요, 사정거리가 7,400km였어요. 그리고 후기형인 트라이던트 2는요, 사정거리만 13,000km에 달합니다. 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해당하는 사정거리예요. 그래서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은요, 비교적 안전한 미국 영해 내에서 소련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요, 명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성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와 같은 강화된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적합해요. 이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게 직경은 2.2m고 길이가 한 13.6m 돼요. 무게는 한 59톤인데 이게 3단 고체 로켓이에요. 사정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2,000에서 13,000km 정도 되고요. 그 다탄두를 탑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MIRV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게 18개에서 12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숫자에 따라서 이제 사정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두가 W76하고 W88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W76은 위력이 100kton짜리 탄두예요. 그러니까 전술 핵탄두. 반면에 W88은 이게 475kton이기 때문에 이거 전략 핵탄두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게 20kton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정밀도가 높다고 그랬죠? 보통 이제 CP가 한 15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정밀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24기의 SLBM을 1분 안에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방어용으로 마크 48 어뢰를 장비하는데, 사실 방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핵잠수함은요, 어뢰를 사용하는 순간이 온 건 사실상 끝난 상태예요. 근데 이거 되도록이면 이 어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 오하이오급은 전부 다 전략 핵잠수함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1번부터 4번함까지는 이제 순항 미사일로 바뀌었다고. 원래는 이거 네 척을 퇴역시키려고 했었거든요. 2002년에 퇴역시키려고 했는데 이 계획을 보류하고 요것을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으로 개조한다. 그래서 수직 발사관에 3번에서 24번까지 총 22개의 발사관에다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최대 154개까지 탑재할 수 있어요. 마치 리볼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게 154개야. 사실 이 토마호크에는 이제 재래식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전용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얘도. 또한 특수전 요원 66명을 싣고 이들의 특수전 임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소형 잠수정이 추가되어 있어요. 요거 등에 위에다 달고 다녀요. 아무튼 이렇게 순항미사일 핵잠수함으로 재탄생한 오하이오급은요, 지난 2011년 대리비아 공습 작전에 등장을 했죠. 오하이오급 3번 함인 플로리다호가 2011년 3월 19일에 오디세이 여명 작전에 참가해서요, 작전 기간 동안 무려 92여 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네, 미국은요, 한국의 명문화된 핵 우산 정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연속해서 핵 잠수함을 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좀 의미가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괌에는요,
핵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유사시 7, 8시간에 걸쳐서 핵무기를 괌으로 수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폭격기든 뭐든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즉 지금성이 좀 떨어져요. 반면에 전략 핵잠수함은요 즉시 공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확실한 전쟁 억지력과 함께 핵 우산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의 전략 핵잠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체로 강력하게 보복을 할 수단이 필요해요. 이건요 미국의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선결 과제가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무제한 자막 능력을 가진 잠수함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해군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동맹이 아무리 우리를 보호해준다 해도 우리 자체적인 보복 수단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입니다.